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8.2절 하우스토르프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학기에 위상 공간에서 수렴하는 수열이 2점 이상으로 수렴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죠. 그런데 보통 위상 공간의 경우하고 마찬가지로 하우스토르프 공간에서는 수렴하는 수열이 오직 한 개의 극한값을 갖습니다. 네, 이렇게 한 개의 극한값을 갖는 공간은 또 항상 하우스토르프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우스토르프 공간의 아주 본질적인 성질이 되는 건데요. 자, 그것에 대해서 우리 정리 8.12에서 알아보기로 합시다. 자, 하우스토르프 공간, 즉 T2 공간에서 수렴하는 임의의 수열은 오직 한 점으로 수렴한다. 어떤 수열이 수렴하면 한 점밖에 없다. 이걸 증명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떤 수열이 있어서 서로 다른 A라는 점, B라는 점으로 수렴하면 A와 B가 같다. 이걸 보여주면 오직 한 점으로 수렴한다는 증명이 끝나겠죠. 그죠? 그래서 자, 수열 AN을 하우스토르프 공간 XT에서 수렴하는 수열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수열이 각각 AN이 A로도 수렴하고 B로도 수렴한다고 가정해서 서로 다른 점으로 각각 수렴하면 이 두 점이 결국 같아질 수밖에 없다 하는 걸 보여주면 한 점으로만 수렴한다는 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걸 보이기 위해서 A와 B가 만약 다르다고 가정해보죠. A와 B가 다르다고 가정하면 하우스토르프 공간의 공리에 의해서 서로 다른 두 점에 대해서는 뭘 찾을 수 있나요? 서로 소인 열린 집합이 A를 포함하는 거와 B를 포함하는 각각의 열린 집합이 존재하죠. 그죠? 그래서 A와 B를 각각 원소로 포함하는 서로 소인 열린 집합 G와 H가 존재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즉, 여기 A라는 점이 있으면 B라는 점이 있으면 이게 두 개 다르니까 A를 포함하는 열린 집합 G 또 B를 포함하는 열린 집합 H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AN은 수열 AN, 수열 AN, A1, A2, A3 이런 AN은 어디로 수렴해요? A로도 수렴하고 또 B로도 수렴해요. A로도 수렴하고 B로도 수렴해요. 그러니까 A로 수렴하니까 A로 수렴한다는 정의에 의해서 수열 AN이 A로 수렴한다는 정의에 의해서 어떻게 되나요? 이 수열의 유한계를 빼고는 모든 항이 G에 들어가야 되죠. 즉 이렇게 유한계 빼고는 나머지가 다 이 G 안에 있어야 돼요. 나머지가 전부 G 안에 있어야 돼요. 그죠? 즉 적당한 자연수 N스타가 있어서 N스타보다 큰 N에 대해서는 AN들이 다 G에 들어가야 된다. 이와 같이 이런 것들이 다 뭐 A로 수렴하기 때문에 이 안에 다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죠. G 안에 다 포함이 돼야 된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게 B로도 수렴한다 그랬으니까 적당한 자연수 N 더블 스타에 대해서 N 더블 스타보다 큰 N에 대해서는 AN들이 다 H의 원소가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N 스타와 N 더블 스타보다 큰 M을 이 중에 큰 수를 M으로 잡죠. 그럼 M보다 크면 M보다 큰 항들은 어떻게 돼야 되나요? G에도 들어가야 되고 H에도 들어가야 되죠. 그죠? M보다 큰 항은 G와 H의 교집합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교집합이 뭐라 그랬어요? G와 H가 서로라 그랬으니까 모순이죠. 그러니까 M보다 큰 항이 전부 다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이 집합은 공집합이야. 즉 M보다 큰 항들이 공집합에 다 들어가야 된다. 이게 모순이죠. 따라서 결론은 뭐다? 따라서 우리가 가정한 A와 B가 다르다는 가정이 잘못됐다. 따라서 A 콜 B다. 결과적으로 수열 AN이 A로 수렴하고 B로 동시에 수렴하면 A와 B는 같을 수밖에 없다. 이 얘기가 뭐라고요?
하우스토르프 공간에서 수렴하는 수열은 예, 오직 한 점으로만 수렴한다. 예, 이거 다시 얘기하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우스토르프 공간에서는 수열의 극한값이 유일하다. 예, 이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요? 수열의 극한값이 유일하다. 하나밖에 없다. 유일하다. 예, 유일하다. 어디에서? T2에서는 T2 공간에서는 T2 공간에서는 수열의 극한값이 유일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정리의 의미가. 예, 수열의 극한이 유일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성질이에요. 자, 실제로 자, 거리 공간들이 전부 하우스토르프 공간이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실수의 보통 거리 공간 RU 또는 평면의 보통 거리 공간 또는 RN승 N차원 유클리드 공간 이런 것들이 다 보통 거리 공간인데 이거는 전부 거리 공간이니까 전부 다 뭐가 돼요? 하우스토르프 공간이에요. T2 공간이에요. 따라서 여기서는 수열의 극한이 유일하다. 예, 실수에서도 수열의 극한이 유일하고 만약 수렴한다면 수렴 안 하면 뭐 얘기할 필요 없고요. 수렴한다면 수열의 극한이 유일하다. 평면에서도 그러고 n차원 유클리드 공간에서도 수열은 오직 한 점으로만 수렴한다. 이게 조금 오해할 수 있네. 수열의 극한이 유일하다. 극한이 존재한다면 유일하다. 존재하면 하나밖에 없다. 유일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수열의 극한값이 존재하면 유일하다. 됐어요? 자, 이거 하우스토르프 공간에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8.2절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해석학 같은 경우는 해석학이라는 게 뭐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리미트의 성질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미분의 정의가 뭐예요? 미분의 정의 생각나나요, 여러분? 도함수의 정의 f 프라임 x 도함수의 정의가 뭐예요?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n 하지 말고 h라고 합시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게 도함수의 정의죠. 결국 이 도함수의 정의도 어떻게 생겼어요? 도함수의 정의도 보니까 결국 뭐냐? 리미트예요, 리미트. 그죠? 리미트. 마찬가지로 정적분의 정의도 리미트죠. 그죠? 정적분의 정의가 뭐예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다. 이거의 정의가 뭐예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i equal 1 n까지 fxi의 스타 델타 xi. 이것도 결국 뭐예요? 같이 리미트죠, 리미트. 그래서 미적분학, 해석학이 전부 다 리미트에 관해서 공부하는 그런 분야예요. 그래서 리미트, 즉 극한값이 존재해야 도함수와 정적분이 정의되는데 극한값이 존재할 때 극한값이 두 개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많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할 때 하나밖에 없어야 돼요. 그래서 해석학은 전부 어디서만 공부를 하느냐? 하우스토르프 공간에서만 공부한다. 그래서 하우스토르프 공간이 아니면 해석학을 할 그런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예 거기서는 모든 공간이 하우스토르프 공간이라고 가정하고 시작하죠. 그래서 하우스토르프 공간은 굉장히 수학에서 중요한 공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정리 8.14 볼까요?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우스토르프 공간의 아주 본질적인 성질 중에 하나가 뭐냐? 수렴하는 수열이 오직 한 점으로 수렴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고 언제만 성립하느냐? 제1 가상공간일 때만 성립해요. 제1 가상공간일 때. 그럴 때는 하우스토르프 공간이라는 조건하고 수열의 극한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조건하고 동치가 된다는 거예요. 동치. 예, 이걸 증명해 보죠. 자, 방금 했던 정리에 의해서 하우스도르프 공간이 되면 항상 극한이 존재하면 유일하죠. 그죠? 극한값이 하나밖에 없다 하는 건 증명했고요. 이제 거꾸로 수렴하는 임의의 수열이 유일하면 그 공간은 하우스도르프 공간이다 하는 걸 증명해 보겠어요. 2에서 1로 가는 증명을 해보죠. 자, 이거 직접 증명하기가 어려우니까 대우명절 증명하겠어요. 즉 수렴하는 수열이 오직 한 점으로만 수렴하는데도 하우스도르프 공간이 안 된다고 해보죠. 즉 XT가 하우스도르프 공간이 아니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어떤 성질이 얻어지냐면 X에 서로 다른 두 점 A와 B가 존재해서 A를 포함하는 열린 집합 A와 B를 포함하는 열린 집합이 어떻게 돼야 되나요? 그러니까 서로 소가 되면 서로 소가 되면 모든 게 서로 소면 하우스도르프 공간이죠. 근데 하우스도르프 공간이 아니니까 어떤 적당한 두 점은 그런 열린 집합을 찾을 수가 없어야 되죠. 그죠? A를 포함하는 또 B를 포함하는 열린 집합이 항상 이렇게 항상 그 다음 여기도 항상 이렇게 서로 만들 수 있으면 A와 B 뭐 모든 점에 대해서 만들 수 있으면 하우스도르프인데 하우스도르프가 아니니까 적어도 어떤 두 점에 대해서는 아무리 열린 집합을 찾더라도 항상 이렇게 만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거 찾더라도 또 다른 거 또 찾더라도 이렇게 만나고 항상 만날 수밖에 없어야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A를 포함하는 축소 가산 국소 기저를 생각합시다. 가능한가요? 제일 가상 공간이니까 가산 국소 기저가 있죠. 제일 가상 공간이니까 가산 국소 기저가 있는데 그러면 항상 축소하도록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자 GN이라는 축소 가산 국소 기저를 생각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G1 이게 G1이고 G2는 이거보다 더 작아. G3는 더 작아. 그런데도 더 작은데 B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H를 잡는데 H1은 작은데 H2가 이거보다 더 작은데 이 G2하고 H2가 만나야 돼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즉 점이 굉장히 붙어 있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나? A를 포함하는 G1 다음 G2 G3 뭐 이런 식으로 됐고 또 B를 포함하는 H1 H2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이게 H1 다음 G2와 H2도 이렇게 만나고 또 이 속에 또 G3와 H3가 있더라도 또 만나고 계속 만나야 돼요. 그죠? 그래서 GN과 HN을 각각 A, B의 축소, 가산, 국소, 기저라고 하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GN과 HN이 만나야 되니까 여기서 뭘 찾을 수 있어요? AN이라는 여기 속해 있는 예를 들어서 G1과 H1 안에 G1과 H1 안에 A1 다음 G2와 H2 안에 A2 그 다음 또 속에 A3 이런 식으로 계속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GN 인터섹션 HN에 AN이라는 원소를 찾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만든 AN이라는 수열을 생각하죠. 그럼 이 수열은 A로도 수렴하고 B로도 수렴하죠. 왜요? A로 수렴하는 이유는 이게 전부 GN, A의 축소 기저에 다 속해요.
A1은 G1에 속하고 A2는 G2에 속하고, 그죠? 축소 기저에 속하면 거기서 하나씩 꺼내서 만든 수열은 A로 수렴한다 하는 거 우리 지난번에 증명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해, 이거. AN이 GN에 속한다. 이 사실로부터 AN 수열은 어디로 수렴해요? GN이 뭘 포함해요? GN이 A를 포함하는 축소 기저거든요. 그러니까 AN은 A로 수렴해야 되죠. 그죠? AN은 A로 수렴한다. 또 마찬가지로 또 2번은 AN이 HN의 원소예요. HN에서 다 꺼낸 거야. 그러면 또 AN은 어디로 수렴해? HN은 뭘 포함해요? B를 포함하죠. 그래서 B로 수렴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만든 A1, A2, A3가 A로도 수렴해야 되고 또 B로도 수렴해야 돼요. 이거 무슨 생기죠? 왜? A와 B는 다른 점인데, 다른 점인데 수열이 A로도 수렴하고 B로도 수렴했어요. 그럼 아까 우리가 했던 가정 2번에 모순이 생기죠. 그죠? X의 임의의 수열이 한 점으로 수렴한다는 사실과 모순이 된다. 뭐가 잘못됐어요? 아까 우리가 했던 하우스도르프 공간이 아니라고 했던 가정이 잘못됐다. 따라서 XT는 뭐가 된다? 하우스도르프 공간이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제1가상공간일 때는 하우스도르프 공간의 성질은 뭐? 수열의 극한값이 하나밖에 없다. 극한값이 존재하면 하나밖에 없다라는 사실과 동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제1가상공간이 아닌 경우에는 동치가 아니에요. 그런 예로서 실수의 여가상 공간 있죠. 여가상 공간. 여기서 수렴하는 수열은 한 점으로만 수렴해요. 우리 지난번에 증명했어요. 그런데 이 공간은 뭐가 안 된다는 것도 증명했어요. 여가상 공간은 하우스도르프 공간이 아니다 하는 것도 바로 지난 시간에 증명했죠. 그죠? 그래서 제1가상 공간이 아닐 때는 하우스도르프 공간이 아닌데도 수렴하는 수열이 오직 한 점으로만 수렴하는 경우가 있다. 즉 아까 했던 정리가 성립 안 한다 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걸 사용한 연속 함수의 특징 중에 하나를 증명하는 건데요. 자, f가 x에서 y로 가는 함수이고 g가 x에서 y로 가는 또 다른 함수라 그러죠. 그런데 y가 T2 공간이에요. y가 T2 공간. x는 아무래도 괜찮아요. y가 T2 공간. y는 T2 공간이에요. 즉 하우스도르프 공간이야. 그렇게 가는 두 함수가 연속 함수면 다음의 집합 A는 닫힌 부분 집합이 된다. 즉 어떤 집합이냐? 함수 값이 같아지는 원상들의 집합이죠. 함수 값이 같아지는 원상들의 집합은 뭐가 된다? 닫힌 부분 집합이 된다. 자, A가 닫힌 부분 집합이라는 걸 증명하려면 이거 닫힌 부분 집합의 정의가 뭐예요? 이거의 여집합이 열린 집합이라는 걸 보이는 거죠. 그죠? A의 여집합이 열린 집합인 걸 보이면 돼요. 즉 A의 여집합에 있는 원소가 4점이라는 걸 보이면 되죠. 자, A의 여집합에 있다는 건 이게 성립 안 한다는 거니까 fx와 gx가 다르다는 거죠. fx와 gx가 달라요. 근데 fx, gx는 다 어디에 있느냐? y에 있죠. 그죠? 그리고 이 공간은 하우스도르프 공간이에요. 그럼 뭘 찾을 수 있어요? 서로 소인 열린 집합 두 개를 찾을 수 있죠. 그래서 y가 T2 공간이니까 서로 소인 열린 집합 g와 h가 열린 집합 여기 y의 위상에 존재해서 fx는 g의 원소가 되고 gx는 h의 원소가 되도록 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f와 g가 연속 함수라고 그랬으니까 fx가 g의 원소니까 이 g에 대한 인버스 이미지를 구하면 f 인버스 이미지를 구하면 열린 집합이 되죠. 왜? f가 연속 함수라고 그랬으니까 g가 열린 집합이고 그럼 인버스 이미지도 x에서 열린 집합이고요. 또 h에 대한 인버스 이미지도 t에서 x에서 열린 집합이 되죠. 즉 t의 원소가 되죠.
그런데 F 인버스 G 인터섹션 G 인버스 H를 해주면 열린 집합 인터섹션 열린 집합이니까 이것도 열린 집합이 돼요. 열린 집합이 되는데 이 집합에는 X라는 원소가 포함돼요. 왜 그럴까요? 네. X의 함수값이 fx가 G의 원소이기도 하고 또 X의 함수값 gx가 H의 원소이기도 하니까 X는 F 인버스 G와 G 인버스 H의 인터섹션에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이 점은 요 열린 집합의 원소가 돼요. 그래서 얻어낸 F 인버스 G 인터섹션 G 인버스 H는 X는 포함하고요. A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된다 하는 것만 보여주면 이게 바로 이 점 X가 아까 구했던 어디였죠? 이 점 X가 이 집합의 내점이 되는 거죠. 그죠? 거기 사이에 포함되는 요 열린 집합을 구해냈으니까. 그래서 X는 여기에는 포함됐으니까 이제 이 부분집합인 것만 보이면 되겠어요. 자, 이 부분집합 증명. 이번 집합론 시간에 했던 거나 마찬가지인데. 즉, 여기에 있는 원소는 다 여기에 포함된다 하는 거 보이는 거죠. 그래서 T라는 원소가 여기 좌변에 들어있다 그러죠. 그러면 FT는 G에 들어가고 GT는 H에 들어가죠. 맞아요? 예. 근데 G 인터섹션 H는 공집합이에요. 왜? G와 H가 서로 소라 그랬거든. 서로 소니까 FT와 GT가 같아질 수가 없죠. 그죠? FT와 GT가 서로 다른 서로 소인 집합에 속하니까 값이 같을 수가 없죠. 즉 T는 어디에 있다? A의 여집합에 있다. 이걸 알 수 있겠어요. 따라서 여기에 속해 있는 원소가 여기에 속해 있다. 그러니까 부분집합이 됐죠. 결국 X가 A 여집합의 내점이 돼서 A 여집합은 열린 집합이 되고 따라서 A는 닫힌 집합이 되겠어요. 굉장히 이론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뭘 사용해서 증명했어요? 하우스도르프 조건을 사용하고 연속 함수의 조건 그리고 열린 집합이라는 정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증명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정리 8.17 오늘 2절의 마지막 정리인데요. 하우스도르프 공간의 부분 공간은 하우스도르프 공간이 된다. 또 하우스도르프 공간의 연속 함수에 의한 상은 하우스도르프 공간이 될 필요가 없다. 연속 함수에 의한 상은 없는데 위상 동령 함수에 의한 상은 하우스도르프 공간이다. 이거 연습 문제예요. 자, 오늘 이제 과제로 줄 건데요. 연습 문제 오늘 과제로 주겠어요. 뒤에 다시 한번 과제 낼 때 설명하겠습니다. 자, XT가 다음 문제 보죠. XT가 하우스도르프 공간일 때 T보다 더 큰 T스타, T보다 더 큰 위상이 있죠. 그러면 이걸로 만들어진 위상 공간 XT스타는 하우스도르프 공간이 되느냐? 실제로 된다. 왜 그러냐? 자, 두 점 XY에 대해서 이게 하우스도르프 공간이니까 이 점을 포함하는 각각 G와 H 열린 집합이 여기 원소, T의 원소로 존재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T의 원소들은 다 T스타의 원소니까 이 G와 H가 T스타에서도 열린 집합이에요. 그죠? 따라서 서로 다른 두 점 XY에 대해서 T스타의 원소 GH가 존재했어요. 서로 소가 되도록.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우스도르프 공간이 되겠어요. 자, 이걸 사용하면 두 위상이 비교가 가능할 때는 아주 간단히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위상 공간하고 보통 위상 공간은 거리 공간이니까 하우스도르프 공간이죠.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 한번 봤는데 보통 위상 공간과 아래 끝 위상 로어 리미트 토폴로지 사이에 이와 같은 포함 관계가 있다는 걸 알아요. 따라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실수의 보통 위상 공간이 하우스도르프 공간이니까 실수의 아래 끝 위상을 준 공간도 뭐가 된다? 하우스도르프 공간이 된다 하는 걸 알 수 있겠어요. 그죠? 실수의 아래 끝 위상 공간이 하우스도르프 공간이 된다. 이와 같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과제는요. 217조 문제 10번, 11번, 12번. 10번, 11번은 아까 정리 8.17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10번, 11번, 12번 이거를 과제로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이제 하우스토르프 공간에 대한 여러 가지 성질들을 알아봤는데요. 하우스토르프 공간은 위상수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간에서 항상 기본적인 가정을 하고 들어가는 공간입니다. 해석학이라든가 기하학에서는 하우스토르프 공간 위에서만 생각해요. 그러지 않은 공간은 거의 취급 안 해요. 왜냐하면 극한값이 존재할 때 극한값이 여러 개 있으면 미분이나 적분 이런 걸 계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우스토르프 공간을 아주 기본적인 공간으로 생각한다. 그만큼 아주 중요한 성질을 갖고 있는 공간이다. 자, 이상으로 오늘 2절 하우스토르프 공간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